그 아이 정말 내 딸이 맞아? 그 한마디에 독수리 술도가의 숨죽였던 공기가 찢기듯 갈라졌다. 모두의 시선이 오천수를 향했고 오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곁에서 무릎을 꿇은 강소연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애원하듯 말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 영주 당신 딸이에요. 당신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마광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꺼내려던 연애 고백은 입안에서 굳어졌고 마치 누군가의 낯선 인생이 자신들의 중심으로 밀고 들어온 듯한 불쾌감이 엄습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마광숙은 그 손을 천천히 빼내며 속삭였다. 잠깐, 나 혼자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오홍수는 장남의 부재 이후 형수인 마광숙을 중심으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던 이 가족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함을 직감했다. 그는 오천수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형, 이건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집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야. 왜 말을 안 했어? 오천수는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 영주가 나랑 강소연 사이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걘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어.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강소연은 이혼 직후 오천수가 일하던 한성증권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돈을 벌었고 그로 인해 회사는 거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오천수의 책임으로 돌아왔고 그는 모든 것을 감싸안고 회사를 떠났다. 오천수는 강소연이 자신을 배신한 줄로만 알았지만 강소연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토해냈다.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난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내 잘못인 거 알아. 그런데 그때 나도 무서웠어. 나 혼자서 영주 키우는 게 감당이 안 됐다고. 오범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차갑게 말했다. 그게 보호였다고? 형 인생 망가뜨리고 가족까지 뒤흔들어 놓고.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오범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겨우 한동석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말하려던 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괴롭힌 건 따로 있었다. 강소연이 떠난 뒤 마광숙은 오천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마광숙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아직 강소연 씨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요? 오천수는 눈을 감았다. 그저 딸 영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졌고 강소연이 자신을 버리고 돈을 택한 줄만 알았던 그날들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혼란이라는 이름의 대답이 되었다. 며칠 후 오범수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다.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 자금 일부가 외부 투자에 잘못 들어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다. 오범수는 이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와중에 독고세리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선배, 그거 고발당하면 교수직도 끝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 아빠 몰래 가지고 있는 펀드 자금 있어요. 조건은 나랑 진지하게 만나주는 거예요. 오범수는 혼란스러웠다. 싱글데디라는 자신의 정체를 아직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그에게 독고세리의 제안은 독이면서도 유혹이었다. 그는 아직 독고세리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그 선택이 필요했다. 오홍수는 지옥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 지옥분은 단순히 시장 큰손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오장수의 죽음에 관련된 교통사고의 보험금 수령자 중 한 명으로 마광숙은 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광숙은 조용히 그녀를 찾아갔다. 정말 당신이 보험 수령자 중 한 명이라는 거 몰랐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옥분은 조용히 웃었다. 장수가 내게 빚을 졌었지.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내가 자금을 댔고 그 조건으로 내가 보험 일부를 수령하게 된 거야. 불법은 아니었어. 다만 도의적으로 꺼려질 뿐. 마광숙은 이 이야기까지 오홍수에게 말하지 못했다. 지옥분이 오홍수에게 진심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한편 오광수는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치료로 재활을 다니던 중 우연히 한 여성과 재회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 과거 해군 병원에서 봉사하던 물리치료사였고 오광수는 그 당시 그녀와 잠시 스쳐갔던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윤아린은 이제 서울의 유명 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이었고 그녀는 오광수의 부상 기록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이 부상 일부러 다친 거 아니에요? 오광수는 처음으로 아무도 몰랐던 과거를 들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사실 그는 자진 의병제대를 위해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오장수의 죽음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건 형의 자리였고 광숙이었다. 그것이 옳은 감정인지조차 혼란스러웠지만 오광수는 마광숙에 대한 감정을 가슴에 묻은 채 술도가를 돕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연애 소식이 동네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오광수는 우연히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쳤고 그 밤 술도가 창고에서 홀로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그렇게 평온했던 듯한 술도가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그 틈을 메우지 못했고 오직 마광숙만이 그 금을 손으로 막고 있었다. 하지만 손끝이 이미 베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독고탁이 다시 나타났다. 이 집 내가 말했지. 언젠가 다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그는 마광숙 앞에 계약서를 내밀었다. 오장수 이름으로 빌렸던 돈 갚을 시기가 됐어. 상한 불이행 시 독수리 술도가 소유권 이전. 사인해. 마광숙 은 입술을 깨물었다. 독고탁은 이어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오범수, 걔가 무슨 짓 했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이제 곧. 마광숙의 시야가 흔들렸다. 지금껏 버텨온 것들, 사랑, 책임, 미래 모두가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감각이었다. 그날 밤 광숙은 홀로 술도가 마당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장수야, 나 혼자선 안 되나 봐. 하지만 그 순간
안채에서 영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그 밤 마광숙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경찰이 독수리 술도가에 찾아왔다. 오범수 씨를 찾습니다.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 속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됐구나.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진짜 폭풍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하나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 정말 오범수의 친자가 맞는 걸까?